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5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전투표가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비율이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양쪽이 좌우 이재명 쪽과 윤석열 쪽이 결집을 한 것 플러스 그동안에 사전투표 음모론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전투표하면은 내 표가 달아난다고 착각했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나를 믿고 투표장에 나갑시다 하면서 자신이 먼저 부산에서 사전투표하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몰려 나오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전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9일 당일 투표를 더 많이 해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유세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하니까 군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석열. 오늘 경기도 이천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저와 함께 더 좋은 나라를 위하여 진격할 안철수 대표를 연호해달라며 안철수라고 응답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는 철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철수한 게 아니라 진격한 것이다 라고 근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진격하는 것이지 철수한 게 아니다 라고 어제 이야기한 것과 어울리는 오늘의 근사한 제스처였습니다. 안 대표는 한림조합 앞에서 마련된 국민의힘 유세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결심한 안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위기를 초래한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이 정권 교체가 필요한 이유다. 윤 후보의 상징이 뭐냐? 공정과 상식 아니겠나? 거기에 저 안철수의 통합과 미래가 합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면은 지금까지의 이 분열주의자, 오만, 내로남불, 무능, 부패, 무례로 상징되는 문재명 세력을 훌륭하게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짓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군중들이 안철수를 연호를 하니까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석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뽑아준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혼자 유세할 때보다 같이 유세하니까 더 힘이 난 모양입니다. 이런 화학적 결합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4가 되는 지금 단일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후보는 그 특유의 어퍼컷 세레머니를 5차례 선보이고 저와 함께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진격할 안철수 대표를 연호해달라. 저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외연을 더 넓히고 가치와 철학을 더 넓혀서 국민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더 멋지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 여러분을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또 물고 들어갔습니다. 김만배 일당이 1조 원 가까이 빼먹은 돈은 누구 돈이냐? 성남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며 저 돈을 갖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 청년들이 좀 사게 들어가게 해서 살면 안 되나?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을 비난하며
무슨 얼어 죽을 기본주택인가? 여러분 이걸 믿나? 여러분이 주인이고 모습에 불과한 정치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무도한 자들을 이번에 심판해서 갈아치워달라고 호소했는데 요새는 정권교체란 말 대신에 이분이 갈아치우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운동권 패거리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 앞에는 철진한 이름의 포로가 된 운동권 패거리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자, 갈아치우자. 말이 아주 이건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직설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후보 사퇴 직전까지 입던 대로 흰색 패딩에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목도리 차림이었는데 국민의힘 측은 선거법상 안철수 대표가 아직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므로 윤 후보의 유세 점퍼를 입을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돋보입니다. 포용력이 대단합니다. 사람을 포용하려면은 그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람은 뭐 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는 것은 첫째,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놀랍게도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가출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이준석 코너에 몰렸을 때, 의원총회에서 막 몰아붙이는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껴안는 포용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뒷담화를 많이 하던 홍준표 의원도 결국 포용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포용했습니다. 드디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극적으로 포용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이준석 이 세 사람 다 공개적으로 낯이 간지러울 정도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걸 꼭 참았습니다. 한 번도 직설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이 되는 겁니다. 욕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심한 욕으로 응대를 하고 했으면 포용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새로운 면을 우리가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라는 아주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제 유세에서는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하고 자식도 없다. 그러니까 웃음이 터졌습니다. 구수하고 결혼 늦게 하고 자식도 없다 하는 것을 그냥 태연하게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요사이 연설이 아주 멋집니다. 그 연설은 첫째, 아주 리듬감이 있고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유머가 있습니다. 민주당을 사잡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앞에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인들을 상대로 폼나는 정치 한번 하고 싶다. 당당하게 겨루더라도 서로 협치할 때는 협치하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개혁을 하려면은 운동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크게 지면은 민주당이 아마 거의 분당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찬스죠. 이때 운동권, 586 운동권, 종북 세력, 종중 세력, 깽판 세력, 김일성주의자, 사람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이런 세력을 정리하고
양식 있는 그리고 국가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에서 나와버린다면은 그 사람들하고 윤석열 세력이 손을 잡든지 아니면 건전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든지 해가지고 2024년 총선 이전에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기까지 온 데는 두 가지가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인성이 좋고 인상이 좋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대통령, 저렇게 유머 감각이 있는 대통령, 저렇게 너그러운 대통령, 저런 사람이면은 아마 세계 무대에 내어놓아도 우리 국민들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3월 9일 하루하루가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